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주발세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의 징계 관련해서 집행 정지 인용 결정 나서 다시 출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추진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 가능한지 절차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오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자, 일단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은 남겨놨지만 2개월 정직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력 정지된 상황이니까 남은 임기 다 7월까지 맞출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잔여 임기 중에 판결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예. 네,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사태가 사실상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법원에 의한 해결은 좌절된 거다. 예. 그러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탄핵으로 봐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김두관 의원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건 사법 쿠데타다. 이럴 때는 국회의원이 나서야 된다라면서 예. 당내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연일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판부 판사들도 네. 문제가 크다. 예. 예,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제 판사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법 개혁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던데 그거 국면이 아니고 일단 당장은 사법부가 저렇게 하니까 국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국회만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탄핵이란 거가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돼 있고 그 전에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죠. 소추한다는 건 일종의 일반 사건으로 말하면 기소한다, 재판정에 그렇죠.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거를 이제 검사의 기소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기소라고 이제 대응해가지고 이제 편단은 하지만 이게 표결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인 것 못지않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법 규정만 따지고 보면은 헌법 규정에서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네, 다 제적이네. 그러니까 제적 3분의 1. 그렇죠. 그다음에 제적 출석이 3분의 아니고 1. 예, 또 제적 과반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반 이제 의결하는 것보다는 좀 가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절차하면은 쉽지 않은 건데 그 탄핵 소추하는 거가. 근데 지금 현 상황은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이 아닙니까? 174석까지 그렇죠. 있고요. 의석수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의결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이렇게 강행을 해서 탄핵 소추 결정됐다. 네. 그러면 윤 총장이 또다시 직무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예 헌법이랑 국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탄핵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될 테지만 결정 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전까지는 직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에 두 전직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됐을 때 직무집행 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했던 거 떠올려 보시면 딱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가장 다른 점이 그 이전에 윤 총장에 대한 처분들은 그 집행정지 사건으로 이제 다툴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 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고 집행정지 사건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만약에 무조건 그냥 출근 못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그 민주당 의원들 내부 대화방에서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 보니까요. 모두가 다 같이 하자 찬성이 아니고,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심지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탄핵 추진하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아까 이제 대화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게 법리적으로도 자충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리적으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회법에서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해가지고 사안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조사 방식을 준용합니다. 네. 근데 국제사법위원회에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국정감사에 준하는 이제 판이 깔리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기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으로 국회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지 말아라라고 할 경우에는 조사도 안 하고 그럼 탄핵을 추진하냐라는 이제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조사 없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온 건 윤 총장이 2번 이긴 것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 그럴 때는 정치적 부담이 배가가 됩니다. 예.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적인 역풍 그리고 법리적인 이런 부분 이게 아마 모두 다 자충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아까 물론 이 김두관 의원은 뭐 사법 쿠데타라 얘기했을 정도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론 이제 뭐 이른바 그 KO 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판정 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도 이미 2번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또 여론상으로도 이게 그리 달갑게 보지 않은 시각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사실 뭐 신중히 하자 뭐 이런 시각도 상당히 꽤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논의는 많이 하겠지만 결국은 안건 상정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인 법적인 이런 자충수에 대한 고민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본질적으로 헌재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두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지점인데 이게 만약에 안건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또 물러설 수가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에 몸을 실은 격이 되는데 만약에 또 그럼 안건을 상정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표결에서 표가 갈렸다. 네. 예, 이러면 이제 또 민주당이 자중질환이다. 내분 분열, 자중질환, 이렇게. 예, 만약에 그런 식의 평가를 받으면 굉장한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은 아마 안건 상정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 수 두 수 더 둘수록 자신이 패배하는 바둑용어 자충수 패착 얘기하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소추를 진행하기가 참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뭐 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라 법조계 대다수 견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민주당 내부 인사 발언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예. 또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와 헌재 이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논리만 주장할 수도 없고 법 논리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절차 가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절차거든요. 그리고 윤 총장 사건의 혐의가 지금 처음에 문제됐을 때보다 굉장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죠. 징계위원회 스스로가 2개월 이제 정직으로만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뛰어넘어가지고 해임보다도 더 높은 탄핵을 하겠다. 예, 이거는 법논리상으로도 그렇고 좀 상식적으로도 경중이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징계 사유 자체도 이번에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채널A 수사방해 사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요거 두 개는 지금 보니까 정치적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본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의 근거 중에 또 다시 두 개가 또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만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직도 아니고 해임도 아니고 그 위에 탄핵을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인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민주당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또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이제 판에서 윤 총장 사실은 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때릴수록 뭐 커진다 하지 않습니까, 윤 총장? 맞습니다. 예전에 그 탄풍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확 바뀌면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총선에서 압승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역풍 중에 가장 큰 역풍 아니었었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그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른바 추윤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추 장관도 사퇴를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다시 또 이런 뭐 이제 추윤 갈등에 못지않은 훨씬 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당의 지지도도
앞을 장담할 수 없을 텐데 하는 이런 우려들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는 네. 김두관 의원도 강한 바람을 쏟아내가지고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고 민주당 예. 당내 의견으로는 이제 안건 상정을 안 하는 쪽으로 되면 네. 자신은 이제 지금 사실 PK의 유력 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친문 지지층까지 이제 규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결국은 중도에서 조금 멈추면은 요건 실리만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김두관 의원이 뭐 하신 대선도 바라보고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네.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자신의 수사를 네. 피해가려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이걸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으로서는 뭐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양쪽으로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혹이나 이런 이제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사건 중에 사실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거는 어떤 거냐면 네. 이게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에 구속이 됐는데 네. 이때 유죄 인정되자마자 그 관련자 중에 위증이나 수사 방해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갑자기 크게 주장이 되기 시작했고 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사건 초기 보도돼서 알려진 김두관 의원과 예. 유시민 이사장의 증언 회유 논란입니다. 예. 동양대 총장. 그렇죠. 네.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서 예. 당시 두 사람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정 교수 원하는 이제 요구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밝혀지면서 예. 파문이 일었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1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최 전 총장 등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위증을 했다고 공격하면서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질타하기도 했었고 예. 이걸 이어받아 수사팀에서는 사법방해 행위는 따박따박 따지겠다. 예. 이제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 내용이 급부상하게 됐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도 가정을 좀 해봐야겠는데 만약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징계 사유 판단과는 당연히 별도의 어떤 관점에서 판단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좀 다를 뿐만 아니라 네. 다른데 기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기준이 더 예전에 높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아예 헌법재판소가 판단 기준을 명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 법률 위반이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봐야 된다. 그 기준을 중대한이라는 거를 붙여서 굉장히 높게 봤고요. 예. 그리고 그 공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직무에서 유지시키는 것보다 배제시키는 게 더 압도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시키며 탄핵이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판단보다 수위 그 판단 기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래서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으로 여기도 의결 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헌 법률 심판에서 6표 이상의 이제 위헌 의견이 나오면은 법이 폐기되잖아요. 네. 그거에 준해서 탄핵도 6표 이상의 탄핵 결정 이제 그 표가 나와야지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 정족수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7인 이상 출석. 그렇죠. 해야 되고 6인 이상의 탄핵 의결. 그렇군요.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높고 확실히 명확하게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족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다른 좀 시각에서 또 볼 게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이런 새로 제기되는 그런 논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법정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그 법정 구속 당할 당시에 재판부에서 이 위증 관련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헌재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추진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직무 집행을 다시 또 정지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공교롭게도 탄핵을 주장하는 게 김두관 의원이고 거기에 또 이제 호응을 해주는 게 황운하 의원인데 두 분 다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또 공교로운 또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